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자, 여기 일단 요거 한번 보자고요. 자, 지금 제가 여기 보면 여기 지금 강의 노트에 있는 저기 가격 원칙들을 싹 들고 왔는데, 자, 중요도를 봤더니 요 두 개가 항상 중요하다고 제가 찍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것들은 아예 쳐다도 안 봤잖아요, 지금. 요 두 가지. 그리고 그 이유는 항상 두 가지가 대비되는 성격이란 말이에요. 항상 그거 뻔해. 매수 방식이 나오면 환지 방식이 참 웃겨. 매수 방식 하면 환지 방식은 잘 대답해. 근데 우리 저 1교시처럼 환지 방식 되면 매수 방식이 안 떠오른다는 거야, 이게. 공사비 나오면 대물이냐, 분양금 지급형이냐. 위탁 방식 나오면 위탁 방식이 위탁 관리고, 그거 위탁 관리고, 개발해서 위탁 방식 하면 신탁 방식이고, 이런 대응되는 개념이 있듯이 여기도 유일하게 대응되는 개념이 외부 환경과 적합해야 된다라는 거고, 내부에 균형이 있어야 된다. 대응되는 개념이라 둘이 잘 나오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외부 환경과 적합해야 된다는 언제 써먹는다. 이 적합의 원칙을 언제 활용한다. 꼭 활용할 때가 있어. 이게 찌읒찌읒은 암기하고 있어. 적합의 원칙 나오면 지역 분석이고, 균형의 원칙 나오면 개별 분석이야. 근데 적합의 원칙을 언제 활용해야 됩니까? 그러면 적합의 원칙 나오면 찌읒찌읒 지역 분석 암기하고 있고, 개별 분석 나오면 기억, 균형의 원칙 암기하고 있는데, 적합의 원칙을 언제 활용해야 됩니까? 그러면 지역 분석이라고 대답해 줘. 지역을 분석할 때 적합의 원칙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거라니까. 그러니까 대응되는 개념과 그 연관돼 있는 거. 꼭 좀 확인하셔야 돼, 이게. 요 두 개. 그럼 보셔. 이제 이런 거야. 다음과 관련된 부동산 가격 원칙을 설명하세요.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이제 28인데 이게 가장 대표적인 형태예요. 그러면 1, 2, 3, 4, 5번 중에 미스터 국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적합 균형의 원칙이라면서, 그러니까 그냥 1번이 정답이야. 그냥 두 개 나와 있는 거 얘밖에 없어. 균형의 원칙, 적합의 원칙. 그런데 이제 해석을 할 수는 있어야 된다. 해석을. 자, 제가 해석할 테니까 보세요. 복도의 천장 높이를 과대 계량한 전원주택이 있는데, 이 전원주택의 냉난방비 문제로 시장에서 선호도가 떨어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시장의 선호도가 떨어진 이유를 찾는 거야. 이유를. 근데 이유를 봤더니 천장이 너무 높아. 그러니까 지금 이게 원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냉난방비가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 원인이 외부 환경과 부적합한 것이냐, 내부에 균형이 없는 것이냐 판단 안 하는 거야. 뭐가 없어? 내부에 균형이 없다고 해줘. 내부에 균형. 그럼 내부에 균형이 없으니까 결국 시장의 선호도가 떨어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시장의 선호도가 떨어지면 가치가 높아져, 후려쳐져. 후려쳐진다고. 그러니까 감가가 작동할 거라고. 이때 균형이 없어서 발동하는 감가. 그럼 뭐라고 해줘야 돼? 끼역이 떠올라야 되니까 기능적 감가입니다. 이렇게 연관이 된다, 이런 말. 그 다음에 얘는 이게 보여. 지역 분석이 보이니까 적합의 원칙인지는 알겠어. 자, 판매 시설 입점 부지 선택을 위해서 후보가 되는 지역을 분석을 하고, 지역을 분석을 통해서 표준적인 사용을 확인한다. 지역을 분석하니까 표준적인 사용을 확인한다고 나왔어. 지표 수준이야. 그리고 지역을 분석했으니까 표준적 사용 말고 어떤 걸 또 확인해야 돼? 지역과의 적합이야. 지역이라는 게 외부니까 지역이라는 외부 환경과 적합한지 여부를 따져줘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는 숨어 있지만. 그리고 적합하지 않으면
최저감가를 부여하고요. 여기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느냐? 134페이지. 자, 여기 보면 이제 여기가 또 암기입니다. 이 법 조문이에요. 우리가 자, 감정 평가에 관한 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있는 내용들인데 여기는 내용이 암기할 게 많아요. 뭐 원칙도 있고 분류도 있고 절차도 있고 그러니까 한 바닥으로 안 끝나고 그 다음 페이지까지가 연결돼 있어. 그 다음 페이지까지가 그 다음 페이지까지 연결돼 있는데 다 하지 말고 지금 뭘 해야 됩니까? 134페이지에 뭔가 빡빡해. 요 놈을 무조건 해야 돼. 요 놈이 거의 무조건 나오는 거니까. 그런데 많아 보이지만 몇 개 안 돼. 4개밖에 안 돼. 그러니까 잘 보셔. 감정평가의 원칙 해서 첫 번째가 나와 있죠. 134페이지에. 그러면 감정평가는 가치를 추계하는 활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치를 추계할 때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야. 가치를 추계할 때. 근데 지극히 상식적이야. 예, 잘 보셔. 일단 가치를 추계하는데 4가지의 원칙이 있어요. 기준 시점, 시장 가치 기준, 현황, 개별 물건 기준. 얘는 두 문자 안 따도 돼. 두 문자 따왔자 도움이 하나도 안 돼. 그러니까 자, 시작 이래요. 기준 시점이 나왔어. 오늘 나는 본 적이 있다. 나는 본 적이 없다. 그렇다니까 이게 우리가 한 게 1교시, 2교시에 부동산의 가치를 추계할 때는 반드시 기준 시점이란 게 나와요. 이렇게 했어요. 지역 개별 분석할 때. 이유는 가치와 가격은 끊임없이 변하니까 몇 월, 며칠을 기준 시점으로 하는지를 밝혀줘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가격의 원칙으로 보면 왜 기준 시점이라는 걸 확정해야 됩니까? 그러면 무슨 원칙이야? 가격은 끊임없이 변하는 변동의 원칙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연관이 되는 거고. 그런데 지금 여기는 뭘 묻고 있느냐? 기준 시점이라는 걸 뭐라고 정의하느냐? 용어 정의야. 용어 정의. 용어 정의. 자, 기준 시점이 뭔가요? 봤더니 감정평가의 결정. 감정평가의 가치 결정이니까 가치를 결정할 때 몇 월, 몇 일을 기준으로 발표 가치를 결정하니 그러니까 감정평가의 결정의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걸 한자로 시점이라고 하는 거지 지금. 감정평가의 결정의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합니다. 여기까지 됐어. 근데 이제 법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 야, 기준 시점은 말이야. 감정평가의 결정이 기준이 되는 날짜인데 이 날짜가 오늘 날짜로 하는 거니? 내일 날짜로 하는 거니? 어제 날짜로 하는 거니? 이 날짜를 정확히 어떤 날짜로 해야 되느냐? 규정이 돼 있어. 그게 바로 요놈이야. 기준 시점은 뭘 완료한 날짜로. 그렇죠. 이게 시험에 잘 나온다 이런 말이야.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가격 조사를 요건 암기하셔야 돼. 그러니까 기준 시점은 감정평가의 결정의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해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해요. 그리고 기준 시점은 몇 월 며칠 날짜로 합니까? 구체적으로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합니다. 됐다? 그럼 잘 보세요. 자, 밑에 단서도 있어. 다만 기준 시점이 미리 정해진 경우에는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그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져 있는데 제가 사례를 한번 볼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은행을 들죠. 일반인들은 감정평가 서비스를 잘 활용 안 하니까. 자, 은행이 3월 1일자 대출을 하기 위해서 가치가 필요해. 담보물의 가치가 필요해. 그래서 감정평가 업자에게 의뢰를 합니다. 가치 추계를 의뢰를 해. 가치 추계를 의뢰를 해. 자, 그러면 자, 은행이 감정평가 업자에게 야, 우리 3월 1일 날 대출 때문에 부동산의 가치가 필요해. 담보물의 가치 좀 추계해 줘. 이렇게 의뢰를 해. 그러면 이 업자가 뭐라 그러냐? 그러면 이렇게 말해. 가치는 끊임없이 변화해요.
그러면 변동의 원칙. 예? 그러니까 가치는 몇 월 몇 일자를 시점으로 가치를 추계할지 기준 시점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해. 예? 그러면 은행 직원한테 기준 시점을 몇 월 며칠로 할까요? 이렇게 물어봐. 왜? 이쪽에서 가치를 쓰니까. 그러면 은행이 뭐라고 대답하냐? 내가 아는 소리를 해라. 이렇게 말해. 왜? 몰라, 이런 걸. 그러니까 정확히, 항상 이런 거요. 정확히는 감정평가업자가 은행에게, 야, 기준 시점을 몇 월 며칠로 해야 되니? 그러면 정상적이라면 은행이 이렇게 말해줘야 돼. 우리가 대출을 3월 1일로 할 상작이니까 3월 1일자를 기준 시점으로 가치를 좀 추계해줘라 라고 대부분 의뢰인이 이렇게 찍어줘야 되는 거야. 가치를 누가 쓰니까? 은행이 쓰니까 은행이 찍어줘야 되는 거야. 몇 월 몇 일자 가치로 추계해달라고. 그런데 대부분의 은행은 기준 시점이라는 용어를 안다, 모른다? 몰라. 변동의 원칙이라는 걸 안다, 모른다? 몰라. 우리도 공부하니까 아는 거지. 그러니까 대부분 안 찍어준다, 이런 말이 이게. 안 찍어준다. 그러면 이 감정평가업도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은행한테 자꾸 그런 거 설명하고 이해시키려고 그러면, 그렇죠, 이게 업무가 안 돼. 그러니까 법은 그냥, 야, 의뢰인이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 말이야, 그냥 몇 월 며칠로 하자고 해놨어. 몇 월 며칠로 하자고 해놨어.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하자, 이렇게 결정이 돼 있는 거야. 그냥 법이 정해놓은 거야. 야, 의뢰인이 대부분 아무 말도 안 해. 그러니까 야,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해, 이런 거야. 그런데 가끔씩 똑똑한 의뢰인이 있어서 기준 시점을 미리 정해 줄 수가 있어. 그러면 그 날짜를 그냥 기준 시점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해진 경우에는 그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하고, 뭔가 의뢰인이 미리 정해줬으면 그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해라 라고 되어 있다는 거야. 근데 항상 뭐는 확인해야 돼? 가격조사가 가능한지는 확인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뜻이야? 의뢰인이 정해줬어. 의뢰인이 정해줬는데 의뢰인이 장난기가 섞여갖고 나 그냥 궁금해서 하는 거야. 야, 100년 전에 우리 집 토지 가격이 얼마인지 확인해줘라. 그러면 이런 거 받아들여야 돼? 이런 거 안 받아들여야 돼? 100년 전에 토지 가격이 왜 궁금해? 그러니까 이런 건 100년 전이야? 그 뭐라고 말해? 가격조사가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의뢰를 반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의뢰인이 미리 정해줬다, 의뢰인이 기준시점을 정해줬다면 일단 뭘 확인해봐? 가격조사가 가능한 시점인지를 확인해보고, 그게 가능하다면 그 시점을 할 수 있다, 이러는 거야. 이게 별거 없죠? 별거 없어? 자, 그러나 항상 시험에서 나오면 달라. 자, 첫 번째. 시험이 항상 뭐가 잘 나옵니까? 그러면 요놈이 잘 나와, 요놈이 가운데. 기준 시점은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그래서 이건 암기를 잘 해놔. 기준 시점은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합니다. 그리고 시험에도 잘 나와. 가격조사 대신에 현장조사 이렇게 나와. X야. 그리고 완료가 아니라 가격조사를 개시한 날짜 X야.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 이게 맨날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시험에 이렇게 나와. 1번 기준 시점은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예요, 이렇게 암기하고 있는데 기준 시점은 감정평가의 결정의 기준이 되는 날짜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시험에 딱 나오면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인데 X 이렇게 하고 가. 맞아 불어 틀려 불어? 이거 맞는 지문이잖아 지금. 그러니까 맨날 이것만 암기해. 기준 시점은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입니다. 근데 시험에 이렇게 나와. 아이고, 이렇게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라고 안 돼 있네. X! 이게 가장 많이 틀려갖고 오는데. 이 내용이 달라. 여기는 기준 시점이라는 용어가 뭐냐, 용어를 설명하는 거야. 용어가 감정평가의 결정의
기준이 되는 날짜를 기준 시점이라고 한다 이런 말이야. 근데 요 밑에 야 감정평가의 결정이 되는 날짜를 기준 시점이라 하는데 정확히 몇 월 며칠자로 하니 그러면 의뢰인이 아무런 언급이 없다면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하는 거야. 이렇게 흘러오는 거라고 이렇게. 예, 명심하셔. 이건 실수야 실수. 자, 또 보세요. 가치. 자, 부동산의 가치, 쓸모 있음의 정도는 대단히 다양합니다. 제가 가치가 다양하다 이런 거 제가 강의를 다 생략해 버렸어. 이해할 때만 중요한 거니까. 아무튼 가치라는 건 다양해요. 제가 볼게요. 똑같은 부동산이지만 투자 목적의 가치도 있고 투자 목적의 쓸모 있음, 그 다음에 담보 목적의 가치도 있고 경매 목적의 가치도 있고 교환, 매매를 할 때 매매 가치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가치라는 거, 쓸모 있음의 정도는. 그런데 감정평가는 무엇을 기준으로 한다고 돼 있어요?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시장 가치는 꼭 기억해 줘야 돼. 시장 가치는. 근데 시장 가치가 뭔가 하고 밑을 봤더니 그렇죠. 뭔가 이렇게 생략해놨죠. 생략. 이 오리지널 문구는 어디니? 오른쪽에 있어. 감정평가 원칙 오른쪽에 3번 있죠. 3번. 이게 오리지널 문구야. 시장 가치 한번 읽어볼 테니까 잘 봐. 2번부터 읽어볼게. 2번. 대상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3번. 시장 가치가 뭐니 봤더니 대상 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해 공개된 후 그 대상 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에 성립돼. 죽어버려. 안 쉬면 그 정도로 길어. 그러니까 이걸 다 암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왼쪽에 필기 내용에는 딱 두 가지를 적어놨어. 시장 가치란 해서 일단 먼저 하나. 시장 가치니까 어떤 시장의 가치냐를 물어봐. 어떤 시장이야? 통상적인 시장이라고. 통상적인 시장. 통상적인 시장. 여기에 합리적인 시장 이렇게 준 적이 있어. 합리적인 시장. 맞아, 틀려? 이 통상적인 시장 아니면 다 틀려. 통상적인 시장이야. 그리고 뒤쪽에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맨 마지막이죠. 이게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가격.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시장 가치가 나와요. 어떤 시장인가요? 통상적인 시장. 어떤 가치인가요? 그러면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치야. 이렇게만 기억해줘.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치. 그러면 이것도 다 맞춰갖고 오나요? 자, 여기 저기 잘 보셔. 성립될 가능성이라 그랬어? 성립될 금액이라 그랬어? 달라.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랑 성립될 금액이 가장 높은 건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 제가 사례를 들고 왔어. 자, 오피스텔을 10번 거래했다면 10번 중개사 사장님이 그랬더니 한 번은 3억 이게 최고 가격이야. 딱 3억 최고 가격으로 한 번 거래되고 나머지 8번은 2억 5천이야. 그럼 이제 보셔. 여기서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면 뭘 찍어줘야 돼? 가능성이 가장 높다면 2억 5천이야. 이게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겠죠. 10번에 8번이 거래됐으니까. 그런데 성립될 금액이 가장 높아요. 그러면 몇 억이라고 해줘야 돼? 3억이고 달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이냐 금액이 가장 높은 금액이냐 주의해야 돼. 아주 잘 나와. 그러니까 시장 가치가 뭐니 그러면 통상적인 시장에서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애들을 말해.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애들을 말합니다. 됐다. 자, 그러면 이거 보셔. 자, 기준 시점. 자, 기준 시점. 기준하고 시장 가치가 제일 많이 나와. 그러니까 일단 감정평가의 원칙은 가치를 추구하는 4가지 원칙이야. 4가지 원칙. 근데 기준 시점 기준이라는 건 기준 시점을 확정하고
기준 시점에서 뭔가 기준 시점을 기준으로 가치를 추계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시장 가치는 다양한 가치 중에 시장 가치를 결정한다는 거야. 시장 가치로 결정한다는 거야. 그럼 보셔. 기준 시점이 용어가 뭡니까? 물었더니 감정평가의 결정에 기준이 되는 날짜를 기준 시점이라 그래. 그리고 이 기준 시점이 꼭 확정이 돼야 돼. 왜? 가치가 끊임없이 변하니까. 근데 법은 뭐라고 해놨냐? 항상 의뢰인이 아무런 말이 없으면 뭘 완료한 날짜?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합니다. 이렇게 돼 있고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 자, 그 다음에 감정평가는 다양한 가치 중에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해. 시장 가치를. 근데 시장 가치가 뭡니까? 그럼 딱 두 가지만 기억해 줘. 어떤 시장? 통상적인 시장이고 어떤 애야?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을 말해요. 가능성이. 그러니까 이 가능성이란 거 10번 거래했을 때 8번이 2억 5천이라면 이게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치가 되는 거야. 이걸 말하는 거야. 얘가 아니라. 그 다음에 또 현황은 너무 상식적이야. 기준 시점 당시의 이용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반영한대. 아니 어떤 물건의 가치를 추계하려면 있는 그대로 반영해야 돼. 뭔가 꾸며줘야 돼. 있는 그대로 가치를 평가해야지.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다 여권 사진이라든지 사진 과대평가돼 있어? 과세평가돼 있어? 다 과대평가돼 있는 거야. 있는 그대로를 반영해야지. 그나마 여권 사진은 있는 그대로를 반영하는 거잖아요, 이게. 자, 그런데 있는 그대로가 뭐냐를 잘 봐야 돼.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자,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의 이용 상황을 있는 그대로. 주택이면 주택 그대로, 상가면 상가 그대로, 2층이면 2층 그대로, 3층이면 3층 그대로. 그리고 공법상의 제한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거야. 공법상의 제한을 있는 그대로 반영한다는 건 받는다는 상태예요? 안 받는다는 상태야. 정말 10년 전에는 정말 이거 잘 나왔는데 지금은 함정으로 안 내. 아무튼 공법상 제한을 있는 그대로. 자, 그럼 질문. 공법상 제한이라고 말을 하면 공법에서는 5만 7천여 가지가 떠올라. 공법상 제한? 개발 허가를 받으라는 거야. 뭐 하라는 거야. 근데 부동산 학에서 공법상 제한 나오면 무조건 하나야. 힌트, 용용이야. 용도지역이라고 해주면 된다. 용도지역이라고. 부동산 학에서 공법상 제한은 가장 기본적인 용도지역을 지금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면 주거지역 그대로 가치를 평가하는 거예요. 상업지역이라고 바꿔야 돼. 바로 그거 이게. 이용상황 그대로. 주택이면 주택 그대로.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면 주거지역의 주택 그대로. 상업지역이면 상업지역의 주택 그대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럼 밑에를 봤더니 뭐라고 돼 있어요? 불법적이거나 내가 국어를 잘못 썼네. 붙여. 일시적인. 일시적인 아니가. 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은 제외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불법이라든지 일시적인 이용은 제한한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너무나 당연한 소리야. 자, 평가를 의뢰받았어. 자, A라는 감정평가 법인이야. A라는 법인이 물건 3개를 의뢰받았어. 하나는 주택, 하나는 아파트, 하나는 전원주택. 이렇게 가치를 추계해 주세요. 그러면 이거 3개 다 합쳐서 줘. 따로따로 평가하는 거야. 상식이잖아 이게. 중개도 3개가 의뢰되면 따로 중개하듯이. 그러니까 감정평가는 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항상 시험에는 뭐가 잘 나온다고? 기준 시점 기준하고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이게 잘 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기준 시점을 확정하고 기준 시점에서 가치를 추계하고 그 다음에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자, 그런데 이제 잘 보셔. 3가지가 나오면 항상 물건마다 개별로 해야 됩니다. 다 알아. 이건 시험에 안 나와. 그런데 뭐가 있을 것 같아? 예외가 있다는 거야. 예외가. 그 예외가 바로 밑에 있는 박스다 이런 말이게. 밑에 뭐의 예외라고 돼 있어요?
개별 평가의 예외라고 되어 있다. 이런 거야. 개별 평가 예외. 그럼 개별 평가 예외가 뭐니 봤더니 우리가 우리 2차 우리 감정 평가사 2차 하시는 분들은 이게 잘 나와. 그래서 일구부 이렇게 암기해.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는 없어. 일괄, 구분. 일괄하거나 구분하거나 요 두 개라도 잘 해줘. 일괄 또는 구분. 이거 그냥 하기 뭐 하다 그러면 암기 좋아하시는 분은 대부분 두 문자 따시죠. 일구부 해도 되고 일괄, 구분. 자, 먼저 한번 보시죠. 일괄. 읽어보면 상식이야. 읽어보면. 자, 뭐라고 돼 있냐. 일괄. 두 개 이상의 물건이 자, 뭘로 시작해? 두 개 이상의 물건이 이렇게 시작해. 두 개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면 일괄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게 둘을 합친다는 거야. 예를 들어볼게요. 3-1번, 3-2번이 평가가 의뢰됐어. 그러면 별개 필지잖아요. 필지. 이게 필지마다 개별로 가치를 추계하는 거야. 이쪽으로. 그런데 현장 조사 또는 가격 조사를 나갔어. 가격 조사를 나갔더니 뭘 발견했냐? 이 3-1번과 3-2번 토지에 하나의 건축물이 있어. 하나의 건축물. 그러면 3-1과 3-2번이 함께 결합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사용하는 거예요? 결합돼서 사용하는 거예요. 결합되어서. 그럼 가치도 결합돼서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따로따로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결합돼서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개 이상의 물건이더라도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 이게 바로 용도상 불가분이에요. 둘은 떨어질 수 없어. 하나의 건축물의 부지로 이용되고 있으니까. 이런 용도상의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면 둘을 합쳐서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이게 일괄이야. 두 개를 합치면 일괄. 자, 그런데 구분 보셔. 하나의 물건이라도 얘는 시작해. 하나의 물건이면 하나로 평가해야 되는데 하나의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 이를 뭐 해서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잘 안 보이는데. 자, 이게 도로고 내 토지가 있는데 옆으로 길쭉해. 그럼 대부분 도로변 주변에는 상업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 그리고 외곽에는 주거지로. 그러니까 하나의 토지야. 하나의 토지인데 일부는 뭘로 지정이 되고 상업지역, 일부는 주거지로 지정이 된 이런 토지라는 거야. 그러면 이쪽과 이쪽의 가치가 달라지죠. 용도지역에 따라서. 그래서 이쪽 따로 뭐 해서 평가할 수 있다는 거야. 이쪽 따로 저쪽 따로 구분해서 그렇죠. 결정할 수 있다는 거야. 이거에서 많이 본 듯해. 공법에서. 우리 시험이 잘 나와. 공법에서 나오는 문구로. 이런 상황 잘 나와. 힌트. 건축법에도 있고 국토의 계획법도 있고. 국토계획법으로 해. 건축법 됐지. 국토계획법으로 해. 국토계획법. 아주 잘 나오는 게 있어. 힌트,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치는 경우. 건폐율, 용적률 산정하는 거 우리 공법에서 잘 나온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구분이야. 따로따로 구분되니까 이쪽이 건폐율, 이쪽이 건폐율 가중평균한다고. 우리 공법에서. 이거 똑같은 거야, 이게. 하나의 물건 괜히 말했어. 그냥 이거 하고 갈 거. 괜히 뭐 반응도 없는 거 괜히 말해서 아직은 그거 안 하시나 봐. 아직 1월 2월 달에는 아직 안 하시나 봐. 자, 하나의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따로 가치를 그렇죠. 구분해서 평가한다 이런 거. 그러니까 용어가 어렵진 않아. 일괄 평가는 두 개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그러면 둘을 합쳐서 일괄. 그다음에 하나의 물건으로 시작해. 하나의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를 구분하여. 이게 밑에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최근에는 이 용어 정리가 잘 나오니까 용어 정리로 보셔. 그 다음에 요놈이 애매모호해. 요놈은 뭔 말인지도 몰라. 그러나 중요한 건 여기 있어. 문제를 맞추는 데는 지장이 없어. 두 개 이상의 물건이 이렇게 시작하면 둘을 합쳐서 평가할 수 있겠지. 일괄. 하나의 물건 이렇게 시작하면 둘을 따로따로 구분할 수 있겠지. 구분평가. 근데 여기는 뭔가 둘도 아니고 하나도 아니야. 요러면 부분평가야.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의 일부분 나오면 부분평가야. 근데 이 문구밖에 안 나와. 그리고 한 번도 오답으로 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해만 하면 돼.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 물건의 일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해야 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물건의 일부분에 대해서도 평가할 수 있다. 뭔 말인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보셔.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으로 제가 선풍기를 들고 왔어. 야, 선풍기가 무슨 일체로 이용되고 있냐? 그러면 선풍기를 구성을 보면 날개 있고 모터 있고 그다음에 뭐 전자 기기 뭐 여러 가지 있어.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선풍기 같은 우리 일반적인 제조업은 여러 가지 물건이 합쳐서 일체로 이용되고 있어요. 이게 일체로.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거야.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이런 물건에서 갑자기 일반인이 모터야. 선풍기에 들어가는 모터가 얼마의 가치가 될까? 가치가 얼마나 될까? 이런 게 궁금해. 누군가가. 자, 갑자기 여름에 선풍기를 쐬다가 야, 선풍기는 야, 뭐 전자 기판도 있고 날개도 있고 모터도 있고 플라스틱 몸체도 있는데 갑자기 궁금한 거야. 선풍기를 쐬다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모터만 가치가 얼마가 될까? 이렇게 생각해. 그럼 미스터 옥이 뭐라 그러냐? 얼른 병원 가라 그래. 더위 먹었다고.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선풍기 전체의 가격이 5만 원이냐 10만 원이냐 이게 중요한 거지. 날개가 얼마고 모터가 얼마고 전자 회판이 기판이 얼마인지 이건 관심이 없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의 일부분에 대해서는 가치를 추계하지 않아요. 가치를 추계할 이유가 없어. 전체 가격이 중요한 거지.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돼 있냐? 감정평가, 즉 가치를 추계해야 될 특수한 목적,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그 일부분인 모터에 대해서도 가치를 평가할 수는 있다 이런 말이야. 이런 게 어떤 사례냐? 일반인들은 이런 개별 가치는 중요치 않아. 그런데 선풍기를 만드는 모터 회사, 선풍기에 모터를 공급하는 모터 회사는 가치가 궁금할 수도 있어. 그러면 그 경우는 바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물건의 일부분에 대해서도 가치를 추계할 수 있다 이런 말. 대충 삘이 왔다? 이 정도면 돼.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의 일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다, 관심 없다. 우리는 관심이 없어. 관심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스타벅스 커피, 우리 옆에 봐라. 스타벅스가 있으니까. 스타벅스 커피가 기본적으로 비싸. 그냥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면서 얘는 왜 원두 한 알이 200원인데 야, 여기에 원두가 몇 개 들어가서 이게 이렇게 안 돼. 그냥 뭉퉁그려서 왜 이 자식들이 5,000원 받지 이러지. 그러니까 우리는 구성품인 일부분에 대한 가치가 의미가 없다고. 그런데 특수한 목적이나 뭐가 있다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그 일부분에 대해서도 뭐 할 수 있다? 가치를 추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잘 나온다. 자, 그런데 아직 안 끝났어. 잘 봐봐. 자, 오른쪽으로 이제 쭉 읽을 거야. 오른쪽. 특히 첫 번째 박스가 잘 나와. 자, 이제 시장 가치 기준 시점부터 해보자. 봅시다. 1번. 기준 시점은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다만 기준 시점이 미리 정해졌다 그러면 의뢰인이 찍어준 경우야. 의뢰인이 이렇게 정해줬다면 일단 뭘 확인해보고 가격 조사가 가능한지 확인해보고 그 일자를 기준 시점으로 할 수도 있어요. 이해됐어? 자, 2번. 대상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그런데 이 3번, 아니 4번, 3번. 시장 가치가 뭐냐? 그럼 굉장히 길어. 그러니까 반드시 두 가지만 확인해. 일단 길면 웬만하면 오답이 아니야. 일단 첫 번째, 어떤 시장? 통상적인 시장. 그리고 끝에 어떤 금액?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이에요.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게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자, 근데 4번을 잘 봐봐. 4번. 감정평가업자는 법령에 규정이 있거나 의뢰인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구가 있어요. 여기서 잘 나와. 여기 뭐라고 돼 있냐? 법령에 규정이 있거나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시장 가치 말고 다른 가치를 기준으로 할 수 있느냐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그냥 투자 가치 이런 거야. 투자 가치. 시장 가치가 아니라 투자 목적의 가치로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잘 물어봐. 그럼 뭐라고 대답해 줘야 돼? 할 수 있다. 왜 그러겠어? 아니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가치를 추계해야 된다는 게 무슨 이걸 어기면 범죄 행위가 되거나 이걸 어기면 사람이 죽거나 그러지 않아. 아니 야 의뢰인이 특히 이게 중요한 거야. 의뢰인이 뭔가 요청해요. 이런 거야. 감정평가는 시장 가치를 딱 기준으로 하는데 의뢰인이 요청해. 의뢰인이 야 시장 가치 말고 내가 말이야 투자 목적으로 지금 부동산의 가치가 필요하니까 시장 가치 말고 투자 가치를 기준으로 해줘라 라고 의뢰인이 요청해. 그럼 감정평가 법인이 뭐라고 말하냐? 안 돼요 이렇게 말할 것이냐? 네 알겠습니다 고객님 이렇게 말할 것이냐?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이게 법령에 규정이 있거나 의뢰인이 뭔가 요청을 한다 그러면 다른 가치를 할 수도 있다는 거야. 이게 명심하셔야 돼. 자 그리고 5번도 보셔. 감정평가는 원칙적으로 기준 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의 실제 이용 상황, 그 다음에 공법상 제한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거죠.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근데 6번을 보셔. 또 이렇게 돼 있어. 감정평가업자는 법령에 규정이 있거나 의뢰인이 요청하고 있죠. 기준 시점의 가치 형성 요인 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을 붙여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더럽게 어려워. 그러나 포인트는 뭐가 보여? 법령의 규정, 그 다음에 의뢰인의 요청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항상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의 이용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용 상황만 딱 보면 이런 거예요. 자, 지금 의뢰받은 주택이 2층 단독주택이야. 2층 단독주택이야. 그럼 당연히 2층 단독주택으로 있는 그대로 가치를 평가하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갑자기 의뢰인이 요청해. 의뢰인이 뭐라고 요청하냐? 야, 내가 말이야 오늘부터 공사를 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2층 단독이지만 내가 공사를 해서 말이야 지금 증축을 해. 증축을 3층으로. 그러니까 3층을 조건으로 가치를 좀 평가해 주면 안 되겠니? 라고 말해. 지금은 2층인데 나 지금 오늘부터 증축할 거니까 3층이라고 가정하고 뭔가 가치를 평가해 주면 안 되겠니? 그러면 평가업자가 그건 그럴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겠느냐? 네 알겠습니다 고객님 이렇게 말할 거냐? 네 알겠습니다 고객님 하는 거 이게 조건이야.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뭔가 변화를 주는 조건을 제시했다면 그 조건으로 평가를 할 수 있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셔. 법조문이 좀 어려워.
감정평가업자는 법령에 규정이 있거나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기준 시점의 가치 형성 요인 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를 한정하는 뭘 붙일 수 있다는 거야. 그렇죠. 뭔가 다른 조건을 붙여서 평가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야. 요 정도야. 요게 거의 매년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10분 쉬었다가 또 뭐 하느냐? 오늘 마지막이야. 자, 138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자, 138페이지가 138페이지부터 여기가 우리가 죽었다 깨나도 하기 싫어요 하는 내용이에요. 제가 많이 선별해 놓은 거야. 우리 올해 평가사 강의 노트에는 여기가 한 4장 있어. 4장. 우리는 딸랑 2장이야. 2장. 그렇죠? 근데 여기는 이론만 들어갖고는 머리에 잘 안 남아. 그러니까 이론과 계산을 같이 해야만 머리에 잘 남아요. 그러니까 1, 2월 달에는 빼고 대신 오늘 죽었다 깨나도 다 하고 가야 될 게 있어. 144. 여러분 틀려갖고 오면 안 돼. 144. 144페이지를 보면 가격 공시제도가 있죠. 토지 가격 공시제도, 주택 가격 공시제도. 얘는 무조건 우리 시험 40분이야. 요거 다 맞춰갖고 와야 돼. 마지막으로. 10분 쉬었다 요거부터 할 거야.